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줄 새론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의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알아봐요.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끌어온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얼굴이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이므로 원관념이라고 볼 수 있고, 사과는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끌어온 대상이므로 보조관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비슷해야 비유가 성립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비유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직유, 은유, 의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유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대상을 뭐뭐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꽃처럼 예쁜 아기는 아기가 예쁘다는 것을 꽃이라는 보조관념을 끌어와서 표현하고 있어요. 꽃처럼의 처럼을 보고 비유법이 쓰였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죠? 은유는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을 써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암시적으로 비유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고 고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의인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감정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나무가 노래한다 라는 문장을 볼까요? 이 문장에는 나무가 사람처럼 노래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비유의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을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고력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흥미를 높일 수 있어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요. 그리고 대상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여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인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은 채 보조관념만으로 진술되는 점이 비유와 다릅니다. 상징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징에는 관습적 상징, 창조적 상징, 원형적 상징이 있어요. 관습적 상징은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인데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창조적 상징은 문학작품에 사용된 상징으로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상징입니다. 시에서 원관념인 국화는 언급하지 않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한 것은 창조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형적 상징이 있는데요. 인류나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있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보편적인 상징을 말합니다. 물이나 불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상징의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면 대상의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전달하려는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고 사상이나 감정과 같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본래의 고유한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의미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의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의 언어는 정서 표현이 주된 목적이라면 일상 언어는 구체적인 의사 전달이 주된 목적입니다. 시의 언어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낸다면 일상 언어는 사전적 의미나 개념을 표시합니다. 시의 언어가 운율이 있다면 일상 언어에는 운율이 없습니다. 시의 언어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개인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일상 언어는 논리적, 객관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비유와 상징에 대해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다지기.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유경이가 담임 선생님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찾고 그 효과를 쓰시오. 먼저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경이의 말에서 너무 걱정 마. 우리 선생님 천사로 유명하대. 하는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은 담임 선생님이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천사입니다. 효과는 무엇일까요?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는 뜻을 간단하고 선명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에서 표현 방법과 개념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기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대상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연결어를 사용해서 두 대상을 직접 빗대는 것은 지규법이랑 이어질 수 있겠죠. 니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감정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처럼에 주목해보면 그렇죠. 의인법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디귿,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을 써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암시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은 무엇이다에서 힌트를 얻으면 그렇죠. 은유법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리을,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은 네, 바로 상징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풀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위 시에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기억은 해님이 웃는다입니다. 사람이 아닌 해를 웃는다 라고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군요. 그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그렇죠. 바로 4번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를 골라주면 되겠죠. 갈리피 노래를 한다고 표현하여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번, 3번은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법이 사용되었고요. 5번은 살껍질처럼 을 보니 지규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오늘은 비유와 상징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친구들, 비유법을 사용한 문장을 한 가지씩 만들어 댓글로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날로 새로워지는 나의 국어 실력을 위하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